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우리나라 사람은 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또리 세대라고 일본의 유행어가 되겠습니다. 신조어이기도 하고요. 사또리 세대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사또리라고 하면 득도, 깨달음, 이걸 말합니다. 마치 젊은 사람이 득도한 부처님 같다. 그래서 사또리 세대라고 젊은 사람들을 풍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태어난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돈벌이하고 출세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아르바이트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득도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강요받은 득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의 거품 경제, 장기 불황, 경기 후퇴로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를 바로 그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또리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변변히 다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월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20년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이 76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았다. 그러면 생활비를 써야 되겠죠? 월 지출로 월세 같은 거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로 산다면 40만 원, 공과금 약 10만 원 정도, 월 지출 식비 같은 경우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통신료나 교통비 쪽으로 10만 원 정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76만 5천 원 중에서 6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르바이트로는 연애도 불가하고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도 불가하고 당연히 출산도 불가하겠죠.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은요, 3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위수 소득은 23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그 소득 규모를 좀 알아볼까요? 20에서 24세까지는요, 평균 168만 원 정도 법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아르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월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위수는 179만 원 정도고요. 25세에서 29세는요, 평균 251만 원 정도, 중위수는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세에서 34세 정도가 된다면 이제 결혼한 연령이 되겠는데요. 평균 312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중위수로는 285만 원 정도가 되네요. 35세에서 39세 평균 35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중위수로는 3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40에서 44세까지는 평균 379만 원 정도로 소폭 상승했죠. 중위수는 3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45세에서 49세 평균 382만 원이고요. 중위수로는 2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에서 54세는 평균 375만 원 정도인데요. 중위수는 250만 원입니다. 55세에서 59세는 평균 337만 원이고요. 중위수로는 22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평균 254만 원이고 중위수는 184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평균 162만 원 정도, 중위수 소득은 11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까지 그 가구 구성원당 소득액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뭐 25% 정도 되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가구 월 소득이 267만 8,409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이자 등 나가는 비소비 지출이 64만 4,125원으로서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203만 4,284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월 지출은 118만 2천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431만 원 정도가 되고요. 비소비 지출이 10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이 33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월 지출액은 거의 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558만 원 정도가 되고 127만 원의 비소비 지출, 그 다음에 430만 원 정도의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는 31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08만 원 정도 월소득이 있고요. 142만 원의 비소비 지출,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466만 원인데 이 중에서 월 지출은 392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분위별로 그 소득과 지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위, 소득 5분위별 가계 수지입니다. 5분위라고 한다는 것은 1분위인 경우는 하위 80% 이하고요. 그 다음이 2분위는 하위 60%에서 80%까지, 3분위는 40%에서 60%까지, 그 다음에 4분위는 그 하위 40%에서 20%까지고요. 그 다음에 5분위는 최상위 분위죠. 그래서 상위 20%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분위 같은 경우에 처분 가능 소득이익이 15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분위는 293만 원, 3분위는 401만 원, 4분위는 507만 원, 그 다음에 5분위는 79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하겠죠. 지출이 1분위는 155만 원, 오히려 소득보다 많습니다. 2분위는 228만 원, 3분위는 274만 원, 그 다음에 4분위는 344만 원, 그 다음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453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지차를 보게 되면요. 1분위에 있는 분들은 수지차가 마이너스 1만 원이 됐습니다. 2분위는 65만 원 정도, 3분위는 127만 원 정도, 4분위는 163만 원 정도고요. 5분위 같은 경우 3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서 이 수지차에 따라서 남는 돈으로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상 1분위하고 2분위, 3분위까지는 그 저축과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 금액들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요. 실질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나 주거비용 같은 것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1분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2분위 또한 보험 및 주거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가 이제 1분위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는 거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 3분위까지도 그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5분위별 소비 지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들어가는 내용들이 별로 없죠. 식료품비 33만 원에 주거관리비는 들어가겠죠. 25만 원 정도. 보건, 의료 관련된 거 19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외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숙박이나 15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분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교통비가 엄청나게 늘죠. 뭐 자가용을 운행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75만 8천 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숙박과 음식, 외식과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61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34만 8천 원인데요. 이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5분위 정도 든다면 100만 원 이상, 1인 학생인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 소득액과 지출 규모를 판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뭐 1분위부터 2분위, 3분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처분 소득밖에 남아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남이 가지 않은 길, 블루오션 지대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